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 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일부로요. 대만 문제가 계속 국제사회에 지금 심각한 부분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한국과 또 연결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만의 그 미군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죠. 네네. 그 장의원 총통이 이제 처음으로 뭐 공식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만 내에 미군이 있다, 3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장교하고 저 부사관들이겠죠. 뭐 쫄병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꺼리지 않으려 하는데 장의원이 그냥 툭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야 미국 측에서 야 이거 네가 가서 발표도 괜찮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중국 미국이 이제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미세 조정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는 뭐 큰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지난번에는 그 소장님하고 과연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디즈 지역으로 방공식별구역으로 지금 수차례 이제 중국 공군기들 들락거렸었고요. 토탈 아마 10월 초에 아마 149대라고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700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오바 같습니다. 지금 전체 공군기가 중국 전투에 5,000대 정도 있는데 700대가 아닌데 아마 그건 이렇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 기체가 하루에 만약에 2번 출격을 하게 되면은 투 소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출결 소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 이제 3번 하면은 3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149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700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 저기 항공모함에서 출격 횟수를 갖다 계산할 때 그 소티라는 걸 주로 쓰죠. 네, 근데 아마 700이라는 거는 그 소티 숫자를 기체로 아마 혼돈한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대만군의 사기 문제인데 최근에 어떤 조사에 따르니까 중국이 침략 경험에 어떻게 할래 했더니 41%가 싸우지 않을라, 41%가 싸우겠다라고 했고 48%가 싸우지 않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통계를 집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좀 재미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봐서 갑자기 지금 뭐 대만 군대가 핫바지 군대다, 당나라 군대가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지금 뭐 조소가 지금 좀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위험스러운 거는 최근에 그 중국이 대만 그 밑에 한 400km 떨어진 지점에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중국 표현으로 똥사다오라고 하는데 우리말 같네요. 근데 이게 산호섬이 있는데 여기 한 500명 정도, 1개 대대병력 정도가 지키고 있는데 이거를 가상 이제 그 타격으로 지역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상륙 훈련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 보름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 상당히 이제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제 구체적으로 상륙 작전,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타격 이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만약에 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은 대만을 위해서 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지금 유추 해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그 미군 주둔 숫자가 처음에 뭐 18인가 이러다가 나중에 한 20명 더 있다 뭐 이리 됐죠. 그러다가 또 32명이라는 보도까지 32명이나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아마 그 고문단, 군사 고문단 형태로 이 특수부대를 대만에 주둔시켜가지고 대만군 훈련을 이제 중국군을 저지하는 대만군 훈련 등을 상징적으로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지금 대만을 위협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무력 충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거기를 갖다가 이제 지지한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One China 폴리시를 서포트한다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양관계 평화적 어떤 유지라든가 어떤 그 현상 유지를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현상 유지라는 건 사실은 유엔의 대표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One China 폴리시라는 거지. 노골적으로 우리가 대만을 배제하고 중국을 편든다라고 미국이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건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1940년대의 국공 내전 때나 항일 전쟁 때나 그 이후에 50년대 초반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미국이 장개석 정부를 밀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밀은 게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대만에 보면 장개석 정부를 미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또 그런 미 국무부 내에 좀 좌파적인 사람들이 차라리 모택동이하고 협의하는 게 낫다. 이런 시각들을 쭉 가지면서 사실상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지 않고 패배하도록 방치해버리고 또 그 이제 모택동이 중국의 각 주요 도시들을 점령한 이후에 중국의 뭐 미국의 총영사 등이 이제 이 모택동 쪽과 이 교섭을 해서 뭐 계속 주둔하는 영사관을 그런 협의를 하려고 시도하고 뭐 그러다가 미국이 다 철수해라 이러고 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장개석이 대만으로 와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다가 나중에 미국의 부통령이 닉슨이 방문했더만요. 그렇죠. 닉슨이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전이 난 이후에 이제 주설이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피상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힘을 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그거하고 믿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국공 내전이 이제 발전해서 1949년에 중공이 이제 국가로 형성이 되기까지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국무성이라는 그 국방성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 대만을 그 당시 중화민국을 도와서 장개석을 도와서 본토를 갖다가 정상 국가로 만드는 거는 태평양에 동전을 집어 던져서 채우려 하는 것 같다.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은 쓸데없이 그러면은 원 차이나 폴리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속박하는 스스로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그런 걸 했느냐. 근데 이게 이제 1971년에 중국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대만을 쫓아내죠. 근데 그 일정의 스토리를 좀 이렇게 저희들이 의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제 중국이 정권을 잡고 대만은 이제 대표권을 상실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또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엄청난 표차로 아마 중공이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미 이제 월남전 때문에 미국이 뭐 허덕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때 아마 대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축출당한다는 그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자진해서 유엔을 탈퇴하겠다고 탈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보리의 대표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이게 중국, 하나의 중국 이제 정책이라는 게 쭉 이렇게 팽배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대만이 만약에 계속해서 남아서 개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건 또 상당히 이제 사회학적 재미난 상상력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버텼으면 되는데 아마 그때 그 수모를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소련이 작당해서 제3세계 중국하고 연결해가지고 대만을 쫓아내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리 됐을 경우에는 그걸 쫓아낸 국가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대만이 유엔에 남아서 견디셔야 된다. 그런 어떤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거는 그런 표결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나요? 그때는 그게 안보리가 아니고 총회에서 정리가 안보리에서 하면 한 표라도 한 사람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되는데 이게 총회에서 결정을 내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자, 그러고는 대만하고 미국하고 이제 국교를 공식적으로 78년입니까? 단절하죠. 70. 단절하고 이제 중국하고 맺는데, 근데 그때 단절하면서 또 미국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만에 대사관은 아니지만은 대만 대표부를 갖다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은 대사관이라 못 붙입니다만 그런 관계를 유지해. 그래서 좀 미국하고 대만 간에 대만 대표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래서 지금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주장하는 거 보니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만 정부 우리는 이제 쉽게 대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국호를 영문으로 쓸 때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근데 얘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화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며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또는 하나의 대만에 반대한다. 이 말은 자기들이 중국의 대표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이런 수사죠. 이거는 그러면 언제 표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거는 이제 대만 해협 양안 관계 설명서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만에 지금 현재 이 과거에 장개석의 국민당이 야당인데
이 야당이 중국하고 붙어먹는 정당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거 그렇게 알고 있나요? 이거는 이제 이 표현은 그러니까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에 반대한다는 현재 그 장잉원 현재 대만 정부 입장은 자기들이 이제 아직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중국을 대만의 대표권 인정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민히 중화민국이다. 명목상 중국 그렇죠. 본토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은 그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공은 또 다릅니다. 중공은 굉장히 노골적인 게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을 하는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이 말은 지금 중국의 헌법 서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대로 하면은 이제 대만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임무를 갖다 규정한 거죠 헌법에. 대만을 만약에 복속시켜야 된다면은 중국 이 헌법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자기들 이걸 가지고 저스티파 하는 거죠. 우리 헌법 서문에 대만이라는 거는 중국의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독립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조문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대만이 저기 중국의 화이난도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크기가. 그거보다는 크지 않을까요? 큰가요? 그런데 굉장히 집착을 해요. 장개석이가 원래 하이난도로 가려다가 대만으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냉전 시대 때 모택동에가 이 대만 하나를 사실은 무력으로 점령을 하려고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지도상의 섬을 보면 섬 점령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지중해 그 몰타 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독일이 결국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몰타 섬이 또 폭격하는 기지가 됐죠. 그냥 공중제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에 보면은 이제 그 크레타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영국 그리스군이 항전을 하죠. 근데 독일 공수부대가 이제 엄청난 공수작전을 하는데 그때 갖고 있던 공군 수송기의 절반을 상실합니다. 그 공수부대원도 이렇게 상륙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크레타 섬을 장악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대규모 공수작전에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게 거의 마지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리지 투 파, 그 마켓 가든 작전, 그것도 사실은 연합군의 대규모 공수 작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실패해서 끝난. 정말 힘듭니다. 그다음에 대만 주변에 워낙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단순한 해군력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쓸데없이 그러면 괜히 원 차이나 폴리시라는 걸 미국에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중국을 그냥 가입시킬 수는 없었겠느냐. 이런 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충분히 음매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어쩔 도리가 없죠. 미국과 서구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과거에 중국에 청나라 때 청에 반대하고 반청 복명해가지고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그렇게 이제 남쪽에서 있던 일종의 해적이나 호적 사이쯤 되는 전공성입니까? 그 양반이 이제 다 밀리니까 느닷없이 이제 대만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의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대만 원주민들 있고 포르투갈 그 총독부가 있는데 그걸 다 쫓아내 버리고 대만을 점령하는데 청나라가 그게 점령이 안 돼가 그 이후에 전공성인가 죽고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아들을 꼬드기고 꼬드려가 니 그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니를 갖다가 대우를 해줄 거니까 좀 들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항복을 형식을 빌어서 걔 지배권을 인정해주면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이 최강일 때도 대만을 못 쳐들어가. 그러고 대만 사람도 속성이 섬나라 기질이 됐다 보니까 본토와는 뭔가 다르다는 그런 어떤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중국 지금 떠났습니다만 대만 대사가 있었는데 대만의 유엔 국장을 하고 꽤 이제 잘 나가는 이자였어요. 근데 그 양반한테 물었습니다. 왜 너는 국민당에서 쫓겨난 애들이 와가지고 왜 도리어 친중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은 본토 의식이 있는데 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민진당은 완전히 이제 대만 독립을 수호하자는 뜻이 쪽이고 오히려 국민당이 쫓겨났더니 국민당 잔당들은 이제 중국에 복속되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대만의 그 국민당이 처음에 이제 장개석이가 점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대만 원주민들을 좀 차별하다가 굉장히 학살한 그 사변이 있었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격이 네.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의 안정, 이러다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 대만이 중국 본토에 점령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인데 최근에 보면 이게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자면은 그 소장 기억나시죠? 2018년인가요? 2018년인가 2016년이구나.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화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만하고. 예, 그때 시끄럽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외교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8년에 이제 트럼프가 창의원 총통을 나사에 이제 방문시킵니다. 정식적으로 초청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끊고 난 다음에는 2019년에 미국에서 주 대만 미국 대사 파견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에 이제 미 국방부는 여러 가지 문건에서 대만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 이제 중공과 군사적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 30일에 미 상원이 타이베이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건 발의한 다음에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 타이베이 법안이라는 거는 이제 타이완의 국제기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가입을 도와주고 대만이 독립하는 것 갖다가 이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대만과의 공관에 대해 유대관계, 그다음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게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걸 보자면은 이제 10월 26일 날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대만의 유엔 참여를 지지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1월 14일 날, 며칠 전에 11월 4일입니다. 예, 미 상원이 대만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굉장히 프로보커티브한 게 1년에 뭐 우리 돈으로 2조씩 군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러니까 대만 정부 너가 군사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2조를 얹혀줄게라는 게 됩니다. 남의 나라 예산을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마디로 대만을 일종의 미국에 네. 기지화하겠다라는. 네. 보통 미국이 이렇게 지원해준 나라는 옛날에 이집트라든지 아마 미국이 그 네. 중요한 이 자신들의 그 이 군사적 포스트에 대신하는 나라들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아마 개방되고 나서 우리 돈 없을 때 우리나라 이제 예산 구조상 사실은 미국의 그 ODA 자금이 우리 예산 일부가 된 거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중국의 신기를 건드렸던 게 이게 가장 큰 사건이라 봐야 되겠죠. 최근에 그 EU 의회 대표단이 이제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뭐 서신 교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대면 접촉만 했다가 의회 대표단이 11월 3일을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굉장한 거죠. 이건 이 의미는 그냥 단순한 문서상에 나온 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2025년 이전까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건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발칸 삼국 중에 리투아니아라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그 명칭을 갖다 바꾸면서 대만에 대한 그걸 바꾸면서 중국과 이제 거의 사실상 결별하는 그런 외교적. 조그만 나라가 중국하고 맞섰다고 시끄럽죠. 근데 이 나라가 사실은 이제 그 발칸 삼국 중에 별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이게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리투아니아가 나토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를 건드리는 놈은 미국을 건드리는 거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판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친서방적인 지금 노선을 많이 겪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과 굉장히 강한 대립각을 세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코의 이제 프라하 시장이 북경과 자매결은 폐지하겠다. 근데 여기 안에 상징적 사건인데 체코 이제 특히 프라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각을 세운 여러 가지 이제 입법들, 그다음에 이제 행정 조치들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는 뭐 유명하죠. 지금 국경 분쟁 때문에 작년에 이제 대규모 이제 대중국 불매 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나라들 많습니다. 아이티, 멜다이브, 팔라우들. 아이티는 얼마 전에 대통령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이거 있으면 간단히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엔에 나와가지고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유엔에 가입시키자라는 공식 그 성명을 낸 적이 있거든요. 연설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아마 친중 게릴라들 뭐 그런 시간인가라는 이건 아직까지는 카더라 하는 수준의 이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 이제 대만을 위협해서 미국과 서구 이게 굉장히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이제 접근 방식은 노골적인데
이게 4, 5년 전 같으면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이제 중국과 노골적으로 경제, 외교,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은 점점 아마 강도를 강화해 나갈 걸로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 지금 이 중국 내부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육중전회라고 네. 정치적 이제 중앙위원회 주요 전체 지배 회의죠. 구조를 갖다가 다루는 게 중국에 뭐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에서 6중전회까지 육중전회. 그래서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각종 중요한 의견을 이 좀 작은 규모로 모여서 결정하면 육중전회에서 결정된 거는 바로 그냥 전인대 다음 전인대나 전국회의에 통과돼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3년임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한 번 더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지금 결정을 육중전회에서 지금 한다 그러거든요.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들어섰으니까 이제 내년이면 두 번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하고 나면 이제 사실상 이번에 보면 세 번째 이 중국의 역사적 어떤 결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오쩌둥에 이어서 이제 이 덩샤오핑 그리고 이제 시진핑에서 이제 세 사람이 거의 같은 반열에 들어선다. 그걸 갖다가 이제 결정한다는데 시진핑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자신의 업적이나 최근에 이제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 통제 강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의 항상 하는 고전적인 행태가 중국의 그 민족성 이런 거를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만이 아마 좀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그래서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3년임 하면서 만약에 중국 내에 어떤 일당 독재, 1인 지배 구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균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장제민계가 계속해서 이제 반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국의 불안정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역사로 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지금까지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칠 때 우리는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 있다. 애매한 이제 전략적 모성을 띠는데 최근에 미국 군부는 좀 더 명확한 스탠스를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전략적 모성이 굉장히 모호한 건데 사실 이런 그대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을 뺄 때, 지선사람이 만들어 미군을 뺄 때 아마 미군이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쳐들어와가지고 미군이 들어가서 참전하게 될 경우에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게 실수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판단 미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중국이라는 게 뚜렷하게 그 당시도 중국은 사실 전략적 모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압록강을 넘지도 않았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 모성이라는 게 그렇게 만사능통한 그런 어떤 그 전략적 해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물리적인 군사를 갖다가 강행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리액션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 입장은 모호합니다. 다만 최일선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철저히 대만을 갖다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핵 잠수함 기술 같은 거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핵 잠수함 그게 쉽지 않은 게 소장님 15년에서 19년 걸린답니다. 기술 이전 기간이. 예. 근데 그 안에 3차전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 미국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만드는 거는 그대로 추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핵 추진 잠수함 몇 개 있는 거 그냥 라이센스 해가지고 그냥 너가 생산해라. 이런 식의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도한테 미국 소련이 핵 잠수함을 빌려줬잖아요.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빌려줘가 인도가 그래서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뭐 유사한. 그래서 지금 호주가 막 가장 강경하고 이제 호주가 만약에 대만 지원을 해서 군사력을 투입한다면은 일본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설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아마 도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그 위기가 촉발될 위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큰 고민입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을 동원해서 이제 그 대만하고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할 때 미국이 한국 도와달라고 할 때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야구에서 그 이제 뭡니까 그 양동 작전. 네. 중국이 그 미국을 주한미군을 대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네. 먼저 북한을 시켜서 네. 서해안이나 예. 이런 데 도발을 하고 네. 그래서 서해안에서 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네. 중국이 이제 대만을 공격하는 그렇게 되면 남한에 있는 미군이 네. 지금 이 대만을 지원하러 가기가 네.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아마 6단계 시나리오를 갖다가 상정을 하면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양안 관계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전부 참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왕님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중국이 대만하고 이제 붙으면서 호주 그다음에 일본, 미국이 거기에 참전할 때 예. 그럼 여기 이제 또 한반도에 안보의 공백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이만 나설 거다.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이 군사력 동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대만 해협에서 그런 무력 분쟁이 발생이 된다면은 쓸데없이 한반도에서 군사를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군사든 제대들 빼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전문가들은 인정하는 바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맹호사단, 백마사단, 월남전에도 이계사단 파견하고 나서 100명 이상의 공비들이 울진 삼척주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계사단을 빼버리니까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뭐 상식적으로 이제 현재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인데 현재 지금 당장 대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놓는 게 아마 그게 현명한 외교적 섭리, 국방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만 관계의 일이 이렇게 매우 예민한 국제사회, 국제관계 동북아에서 핵심적인 지금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이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방어하겠다고 말을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 보는데. 예. 바이든의 이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를 보면 미국이 저렇게 어물어물하다가는 또 타이밍을 놓치고 그 엄청난 미국 내부에 소용돌이 만약에 미국이 대만에 개입할 타이밍을 놓쳐서 미국이 결정을 하거나 가기도 전에 대만이 손을 들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아마 미국 내부에 어마어마한 진짜 이 논란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리더십을 이 옆에서 관찰해 보면 조금 이제 좀 그런 개연성을 상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의 72%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